디스크 걸마가 그랬으나? 행배 니가 못 이기나? 때문에 그게 아니고 명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부이.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됐냐? 됐어. 됐냐? 응? 또는 미안해. 마이크 못 줘. 척추 수술 후. 야, 카메라맨이 힘 빠져 있으면은 이 파이팅이 안 들어간다. 요통증후군. 단어가 진짜 어렵네. 닥터들이 쓰는 말이라. You know, follow-up story. A-E-I-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지만 여러분을 진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들로부터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 현재 허리 디스크 수술을 염두에 두셨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 생각을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병력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18년 전에 처음으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어요. 좌측 엉덩이부터 발가락 끝까지 하지마비 증세를 겪었었고 전국적으로 지점이 있는 아주 유명한 척추병원 한 곳을 포함해서 총 2곳의 병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혹은 시술은 받지 않았고요. 이후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 최근 2년간의 자가치료를 통해 생애 최고의 허리 상태를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요. 여러분들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 수술은 피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높은 재발률과 효과 미흡, 그리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입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등에서는 수술 필요성, 수술 성공과 효과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전체 추간판 탈출증 환자 중 10% 정도이며 수술 후 통증 경감 가능성은 90%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통증 경감의 정도는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과거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거기엔 척추 수술 후에도 요통 증후군을 겪는 환자가 42%라고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추 수술 후 11에서 19%의 재수술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팔로우업 스터디나 아닌 경우나 그 비율 자체는 비슷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높은 재발률입니다. 거의 유방암 재발률과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거기다 저희는 여기에 통계의 오류가 있진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하게 되면 병원을 재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가면 죽으니까요. 하지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수술을 받았는데 여전히 아프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병원을 안 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허리 디스크로 죽지는 않으니까. 어쩌면 디스크 수술 후 재발률은 암 재발률보다도 더 높을지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네요. 아니 잠깐만, 그건 10년도 넘은 과거 자료들 아니냐? 최근에는 수술 기법들이 발전해서 수술 재발률이 훨씬 낮아지지 않았을까? 최신 수술 방법에 미제 독일제 비싼 의료기기들도 갖다 쓰니까. 전혀 아니고요. 워낙에 수술한 후에도 환자들이 계속해서 아프니까 여러가지 수술 스킬들이 생겨난 건 사실이에요. 환자들 척추로 감자탕이라도 끓일 생각인 건지 카테터를 쑤셔서 풍선을 불고 레이저로 지지고 고주파로 볶고 이런 수술들이 생겨나고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났을까요? 오히려 2005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 척추 질환을 겪는 환자의 수, 척추 수술 횟수, 척추 수술 후 재발 및 환자들의 피해 보고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2005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에요. 이후 저희는 척추 수술에 관한 쏟아지는 광고를 TV와 신문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그리고 되게 이상하네요. 늘어난 척추병원들의 경쟁적 광고에 떠밀려 멀쩡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환자가 되고 자연 완치될 수 있었던 환자들도 수술을 받게 된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반드시 환자 스스로 머릿속에 의문을 품어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술 후 장애 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색 잠깐이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니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이 신경근을 압박해 하반신 마비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나 배뇨장애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허리 디스크로는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두 번째, 의학계 내에서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1930년대 그 기초가 정립된 디스크 수술, 즉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척추와 척추 사이에 튀어나온 디스크가 해부학적으로, 다시 말해 물리적으로 신경근을 압박해서 통증을 발생시킨다. 마치 신체 내부에 발생한 종양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원인이 되는 디스크를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을 진료해 주신 선생님들한테서는 들을 수 없었겠지만 현재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도 의학계 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뢰 논지는 이것입니다. 디스크가 신경에 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온 디스크 및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신경 근처에 염증을 발생시키고 그것에 의해 통증이 발생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저처럼 만성 통증을 가진 환자들을 설명해 주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이유는 실제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하는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아리송한 임상 결과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탈출된 디스크가 소멸하기 전에 통증이 사라진 경우. 두 번째, 탈출된 디스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골신경통이 심한 경우. 세 번째,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네 번째, 통증이 없는 정상인의 MRI에서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는 경우. 자,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튀어나온 디스크는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 혹은 100번 양보하더라도 디스크가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혹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겠지요.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는 가운데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혹은 안 될 수도 있는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는다? 심지어 수술 후 통증이 사라지거나 말거나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번 건드린 디스크는 퇴행성 진행을 더 빠르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안 나을지도 모르는 데다가 디스크 퇴행마저 더 빨리 진행시키는 디스크 수술, 너무 큰 도박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너무 아픈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세 번째 이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마사지를 통해서 자가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술이나 시술 전혀 필요 없고요.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학계의 소수 의견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스트레칭과 운동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염증 부위가 더 넓어지게 돼서 더 아파지실 겁니다. 저는 처음에 자가치료를 시작할 때 정말로 너무 아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스트레칭을 했었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더라고요. 아픈 분들 상대로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안 죽어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대로 권위에 의한 논증의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서 말한 권위는 의사이고요. 환자된 입장으로서 의사들의 논증에 반문을 제기하시라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99명의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낫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의사의 진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고요.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2년간 제가 노트에 기록해가며 겪었던 통증 완화 과정 및 스트레칭, 마사지 그리고 운동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해당 영상들은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구독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